이번 주 가장 뜨거운 기업을 짚어보는 기업 이슈 맥 시간입니다. 박 대표님, 오늘은 어떤 기업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난주 실적 발표를 한 현대차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실적이 지금 10년 만에 최악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완전 왜 쇼크 그런가요? 중에 쇼크였습니다. 예. 이게 일반인들이 볼 때 저는 삼성전자가 중요하냐, 현대차가 중요하냐고 질문을 던지면 저는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현대차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물론 삼성전자가 반도체의 수익은 훨씬 많이 냅니다. 그런데 반도체란 산업은 전후방 산업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돈을 벌고 삼성전자가 새로운 라인을 투자할 때마다 그 장비 업체들이 다 미국, 일본 기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산업이 흘러내리는 게 굉장히 약합니다. 반면에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동차 산업은 부품이 일단 25,000 개잖아요. 그렇죠. 예. 전후방 산업이 어마어마해서 고용 유발 효과나 투자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경제를 생각한다면 현대차의 실적이 훨씬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현대차의 10년 만에 최하 실적은 쇼크 중에 쇼크다. 도대체 얼마나 되나요, 한번 실적이? 볼까요? 예. 그러니까 현재 연결 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한 2010년부터 현대차 실적을 보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97조 2,520억을 했습니다. 해서 매출 자체는 줄지는 줄지는 않았네요. 않았어요. 매출은 2.5% 네. 늘었습니다. 네. 근데 영업이익이 2조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전년에 얼마 있는데 4조 5천억이었거든요. 쭉 보시면 2010년도부터 7조 9천억, 8조, 9조, 8조, 7조, 6조, 5조, 4조, 2조. 그러니까 3조 이하로 처음 떨어진 거예요. 쇼크였고. 그러니까 최고가 이제 9조까지 갔었다가 그렇죠.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4분의 1 11.9%에서 2.5%거든요. 예. 근데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이 얼마냐? 한 4, 5% 됩니다. 반토막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2%대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러면 자동차의 업황이 안 좋아서 가진 그런 거냐라고 짚어봐야 돼요. 글로벌 자동차 업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냐? 예, 그 이제 원인을 좀 분석을 그렇죠. 해주시죠. 대표적인 이제 글로벌 1위가 폭스바겐 이제 판매 대수로 2위가 토요타인데 수익률은 토요타가 좋아요. 토요타를 보시면 같은 기간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8년 같은 기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보면 이때는 2010년에도 당시 토요타가 세계 1, 2위 아니었나요? 1위였죠. 그런데 이렇게 이때는 미국에서 그 유명한 자동차 리콜 사태. 리콜 살 때. 엄청난 큰 타격이었죠. 그리고 예. 이때는 또 앵고 시대. 앵고가 아베 총리가 들어오고 나서 엔저로 가면서 굉장히 혜택을 사실 보죠. 어쨌든 같은 기간 토요타의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면 현대차와 전혀 반대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여기는 올라가는 추세고. 그렇죠. 예.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8.17%, 현대차의 4배. 4배 가까이 되네요. 굉장히 차이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업황은 나쁜 것이 아니었다. 예. 전체 자동차 시장을 봐도 16년까지 데이터가 있지만 자동차 판매 증가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자동차 판매 증가 지금 시장 예측치는 2.8%입니다. 2.8%.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실적이 나쁜 원인은 그럼 어디 있는 건가요? 저는 두 가지 정도의 일단 그 지점을 지적하면 첫 번째는 현대차의 원가 구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현대차는 인건비가 높은가요? 인건비도 높지만 현대차의 가장 장점이었던 게 단점으로 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이 만든 그 자신의 업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일괄 사업 강판부터 현대제철이 자동차 강판을 만들고 그리고 현대 다른 계열사들이 부품을 만들어서 현대 모비스에서 부품을 모듈화 시켜서 그리고 현대 자동차가 조립을 해서 판매해서 현대캐피탈에서 금융 파이낸스 서비스까지 하는 자동차의 A부터 Z까지를 다 하는 유일한 전 세계 일괄 체제의 자동차 메이커다. 그래서 원가 구조나 뭐 여러 가지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게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원가 구조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근데 그게 원가 구조가 악화된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안 좋으니까 밑에 계열사까지 지금 다 안 좋은 상태로 빠져서 굉장히 힘든 시기로 가고 있는 거죠. 반면에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은 다른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분화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현대차는 현대모비스에게만 부품을 받습니다. 이 가격을 내리는데 한계가 있겠죠. 현대모비스는 다른 현대차 계열사와 다른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부품을 받지만 한 군데 소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 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왔다는 거죠. 현대차가 돈을 많이 벌면 현대모비스는 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수익을 줄지는 않지만 그 원가 구조에 내리는 코스트 다운의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시장에서 현대차 여기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형태거든요. 2017년 17년 기준입니다. 예. 당시에 보면 자토라는 데는 어딘가요? 미국의 데이터, 자동차 전문 데이터를 만드는 곳이고 거기서 자료를 소싱을 했는데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보면 이 보시면 파란색이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는 시장이에요. 그렇다면 현대차는 이 증가하는 시장에서 약진을 했어야 되는데 우선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거든요. 2,500만 대 정도를 이제 소비해주는 시장인데 아시겠지만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사드 사태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필패를 합니다. 네. 결국 작년 매출 부진, 실적 부진이 그러니까 사드 여파가 컸다 굉장히 이렇게 컸죠. 볼 수 네, 있는 굉장히 거예요. 컸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 시장은 지금 정체된 시장인데 여기서는 여기도 시장 점유율이 조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중남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시장 경쟁률에서 약간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그렇군요. 전략적으로 보시면 이게 전 세계 자동차 세그먼트별 판매량의 추이를 보는 건데 15, 16년 데이터긴 하지만 지금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시장이 SUV 시장인데 여기에서 신모델 출시가 현대차가 타이밍을 놓쳤다. 네. 그래서 순위를 우리나라 이 승용차 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SUV 비중이 이렇게 높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 그랜저나 기아의 K7 같은 시장이 아주 제일 큰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SUV 시장은 좀 분화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한 세 가지 전략. 그러니까 원가 구조에서 이미 한계가 온 게 아니냐. 그리고 시장 선점에서 일종의 좀 실패를 했다.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모델 체인지에서 약간의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수소차 사업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데 미래 사업 구조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을까요?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님 시대 때는 현대차의 그 경영 전략의 1순위가 품질이었습니다. 품질. 네. 그래서 뭐 10년 보장 프로그램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했죠. 그다음 정의선 부회장 시대에는 품질은 어느 정도 됐으니 그러니까 하이엔드 시장을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차들이 이제 G 시리즈, 제네시스를 비롯한 G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그 시장에서 현대차가 너무 약하니까 하이엔드 시장이 수익률이 높거든요. BMW나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시장을 다 장을 하고 그렇죠. 있어서 비싸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에 이제 토요타도 그 시장에 있다가 90년대 들어서 렉서스를 통해서 그 시장을 진입을 했거든요. 현대차는 여전히 제네시스나 하이엔드 시장이 미국 시장에서 거의 의미가 없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출이 늦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의선 부회장이 그 심의를 기울였던 게 디자인, 그 독일 출신 디자이너 사장들을 들이고 하이엔드 시장을 어떻게 하면 갈까라고 고민을 했던 결과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이번 인만 인사에서도 그런 전략들이 눈에 보이고요. 두 번째는 차세대 시장. 방금 수소차를 말씀하셨는데 차세대 시장에서 현대차가 지금까지 10여 년간 주력했던 차세대 자동차는 수소차만 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트렌드는 이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어떤 기본적인 프레임을 짠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이미 후발주자가 된 거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난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차 수소 공장을 방문도 했고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수소차를 키운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책을 발표를 했죠. 지원을 하는군요. 예. 하지만 수소차 시장의 성장은 인프라를 일단 깔아야 되고 수소 충전소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되는 기반 산업을 깔아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의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은 갈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그 오랜 시간 동안 현대차가 지금과 같은 수익 구조를 견딜 수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을 달 수밖에 없죠. 정부에서 지원을 지금 이렇게 해주는데도 그렇죠. 쉽지 않다는 정부 얘기입니다. 지원에 한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금 뭐 수소차를 사면 3천만 원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정부도 예산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현대차는 또 자동차라는 게 일정 대수를 넘겨야만이 손익 구조가 넘어서는데 과연 그 대수만큼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당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죠. 현대차도 전기차가 있긴 있지 않나요? 있긴 있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뭐 그리고 주위에 혹시 전기차 많이 보셨나요? 예, 주변에 타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예. 많지 많지 않죠. 그래서 충전소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저는 제일 놀라운 사실이 요즘은 마트나 어떤 대형 그런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전기차 충전소가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이 따로 있잖아요. 예. 항상 비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주차도 공짜입니다. 충전하는 동안. 그러니까요. 예. 저는 주차 자리가 없어서 늘 그렇죠. 배회하는데 그 자리에 항상 비어 비어 있는 있는 걸 경우가 보면 많습니다. 아직까지 전기차는 보급화되지 않았다. 어렵다. 지금처럼 또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석유 시대가 언제 끝나느냐.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석유는 고갈돼서 끝나지 않는다. 석유 채굴하는 비용의 경제학적으로 비용 구조가 맞지 않으면 석유가 끝나는 거다. 즉, 그 전기 자동차나 수소차가 유가가 75불대 정도까지 맞출 수 있으면 그게 가는 거고 유가가 75불 이하면 여전히 가솔린 차가 지휘할 것이다. 화석연료차가 앞으로도 당분간 갈 것이다. 득세하게 될 거다. 네, 그래 보는 거죠. 현대차가 삼성동 그 한전 부지를 한 네. 10조 원 들여서 샀잖아요. 네. 이제 큰 GBC 빌딩인가 그 네. 건물 초대형 건물 빌딩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우선 저는 그 10조 4천억인가요 그때 그 부지를 현대차, 기아차, 현대제철 이 3사가 공동 출자를 해서 그 부지를 산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 의사결정 과정에도 좀 문제가 그렇죠. 있었다는 그게 비판들이 엄밀하게 있었죠. 따지면 저는 현대차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현대차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주주라면 저도 주식 없습니다. 주주라면 그건 반대해야 되는 사안이었다. 그러니까 주주의 권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10조라는 돈을 오히려 4년 전에 전기차나 수소차에 더 많은 투자를 그렇죠. 했다면 지금 다른 영상이 됐을 것이다. 지금이 아까 그래프 보시듯이 2.4조 정도, 영업이익률 2.5% 정도의 이익은 남기지 않을 거예요. 훨씬 많은 이익을 남겼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후회스러운 결정이다 보고요. 어쨌든 그 부지를 샀으니까 지금 정부에서 그거를 빨리 지으라고 그걸 내준 상태 아닙니까? 뭐 경기 부양 차원에서. 그동안 이제 계속 승인이 안 떨어지다가 그렇죠. 이번에 이제 최근에 네. 작년 말에 네, 그런 것도 저는 이 정부도 어쩔 수 없다. 오늘 이제 언론에 발표하지만 뭐 사전 예산 심의 사전 심의 없이 뭐 할 수 있는 SOC 사업들을 발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 정부도 어쩔 수 없구나.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거 어쩔 수 없구나. 이게 무리수를 두다 보면 뭔가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현대차가 그 부지를 산 것도 무리수를 둔 거고 이걸 짓는 것도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산 거 자체보다는 비싼 가격에 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싸게 샀다면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설은 아닌데 일부 이제 말 좋아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천루의 저주 그런 얘기들이 있죠. 예. 이게 마천루의 저주,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때 세계 최고층 빌딩들이 다 올라갔고 자산하기 위해서 롯데그룹이 백청 사옥을 지으면서 형제의 남부도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었고요. 저는 현대차가 저 사옥을 지으면서 또 한 번 고초를 그래서 마치 제발 얻기를 바라는데 근데 지금 이미 업기를 바래야죠. 바랬는데 벌써 영업이익률 떨어지고 있고요. 실적 좋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사업까지 지어야 되고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현대차 직원들한테 언제 사옥 입주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다니는 동안에 입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사옥이 완성되면 삼성동에 잘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 차가 너무 밀려서 지금도 밀리는데 코엑스 쪽에는. 네, 들어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딸 네. 이서연. 김재열 사장은 정치인으로 키우고 자랐던 것은 일단 금수잖아요. 금수죠. 삼성과는 재계에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